어머니, 건물명의 이전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70대 노인은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죠. 아, 내가 키운 자식이 날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 그리고 그 배신을 알아차린 어머니의 치밀한 복수극.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쟁입니다. 과연 이 노인은 자신의 재산과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70대 여성을 우리는 이순자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 그 고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드디어 작은 꿈을 이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이 저축과 식당을 정리한 돈을 합쳐 도심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 2층에는 작은 사무실 2개. 월세 수입은 250만 원 정도. 거액은 아니었지만 두 노인에게는 든든한 노후 보장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건물주네요. 순자 여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 건물은 당신 거요. 아들한테 물려주되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명의를 넘기지 마시오. 사람 마음은 재산 앞에서 쉽게 변하니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순자 여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들 부부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며느리 정미영은 순자 여사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죠.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이번 주는 제가 반찬 많이 만들어 올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아들도 주말마다 들러 상가 청소를 도왔죠. 가족의 따뜻함이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상가 관리가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월세 받는 것도 세입자 관리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순자 여사는 주저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은 너무나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니? 네가 바쁜데.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걱정 마세요. 결국 순자 여사는 며느리에게 상가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악몽이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장부를 가져와 순자 여사에게 보고했죠. 월세 250만 원에서 관리비와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210만 원.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과 함께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1층 편의점 월세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 걱정이네. 괜찮아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달에는 2층 사무실 중 한 곳이 비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셨어요. 지금 새 세입자 구하는 중이에요. 얼마나 걸릴까? 한두 달이면 될 거예요.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도 새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핑계를 댔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쉽지 않네요. 임대료를 조금 낮추면 어떨까? 그건 안 돼요, 어머니. 한번 낮추면 나중에 다시 올리기 힘들어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월세 수입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210만 원이던 게 190만 원, 170만 원, 급기야 1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셔서. 안 그러면 나가신대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순자 여사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지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여사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자신의 건물 1층 편의점 주인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아, 순자 여사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매출이 전보다 30%나 올랐어요. 순자 여사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예? 잘 되신다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월세 10만 원 올려드리기로 했잖아요. 사모님께서 말씀 안 하셨나요? 네, 그렇죠.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며느리는 월세가 줄었다고 했을까? 월세를 올려받기로 했는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온 순자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재산 앞에서 쉽게 변하니까.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며느리가 관리한다고 해도 건물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택시를 타고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길이었죠. 건물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층 편의점은 손님들로 붐볐고 2층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비어있다고 했는데 순자 여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어있다던 사무실에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나와 인사를 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이 건물 주인인데요. 여기 언제부터 쓰셨어요? 아, 건물주님이시구나. 저희 3개월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 감사드려요. 3개월 전 며느리는 6개월째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층 편의점도 2층 사무실도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는? 줄어든 월세 수입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여사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요. 미영아, 오늘 건물에 다녀왔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요?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런데 2층 빈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던데. 아, 그거요? 제가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지난주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미영아, 그 사람들 3개월 전부터 있었다던데. 긴 침묵. 어머니, 그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며느리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착각했나 봐요. 요즘 일이 많아서. 미영아, 편의점 사장님이 월세 올려드린다고 했던데. 너한테 들은 적 없는데.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 근데 사장님은 다음 달부터 확정이라고 하던데. 어머니,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글썽였죠. 어머니,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고생하는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순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람 마음은 재산 앞에서 쉽게 변하니까.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어머니,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순자 여사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순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기로요. 만약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그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순자 여사는 70대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노인이었지만 배우기로 결심했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죠. 어머님, 이렇게 하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건물 월세 시세는 어떻게 알아봐요? 아, 부동산 앱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순자 여사는 매일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손주들이 쓰던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부동산 앱 사용법, 심지어 엑셀 기초까지. 3주 후 순자 여사는 자신의 상가 건물이 있는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건물 1층 편의점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면 월세는 최소 180만 원은 받아야 했습니다. 2층 사무실 2곳도 각각 80만 원씩 총 160만 원, 합계 340만 원. 그런데 자신이 받는 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순자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급한 일이 생겨 아들과 함께 지방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요.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며느리가 떠난 후 순자 여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자신의 집에 두고 간 서류 가방이 있었거든요. 가방을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 순자 여사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 임대차 계약서. 월세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건 130만 원이었죠. 2층 사무실 계약서들. 각각 85만 원과 90만 원. 합계 175만 원. 하지만 자신에게는 비어있다고 했었죠.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며느리 명의 통장에 매달 19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에게서 빼돌린 돈이 고스란히 며느리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계산해보니 지난 1년간 며느리가 가로챈 돈은 약 2,280만 원. 이것들이 날 이렇게 봤구나. 순자 여사는 모든 증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서류들은 원래대로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죠. 증거를 확보한 순자 여사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해졌죠. 다음 날 순자 여사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대 여성 변호사는 순자 여사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형사고소요? 네. 어머님께서 며느님에게 상가 관리를 맡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빼돌릴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그 사람이 제 며느리예요. 아들도 연루되어 있을 거고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묵인하는 건 어머님께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어쩌면 건물 자체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순자 여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선을 넘었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우선은 증거를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등을 확보하세요. 제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순자 여사는 그날부터 더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지난 2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며느리가 관리를 맡기 전과 후의 입금 내역을 비교했죠. 다음으로 세입자들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계약서 사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건물주인데 관리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서요. 편의점 사장은 흔쾌히 계약서 사본을 주었습니다. 2층 사무실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18개월간 총 3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머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먼저 며느님과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고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합의요? 네. 횡령한 돈을 전액 반환하고 앞으로 상가 관리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요. 만약 거부하면 그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순자 여사는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배신했어도 며느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땐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대면 날짜를 잡으시죠. 저도 동석하겠습니다. 드디어 대결의 날이 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와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 부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변호사님까지? 순자 여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쌓아놓았습니다. 미영아, 민수야.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동안 상가 월세를 정직하게 관리했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대답해. 예 아니면 아니요.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정이 어려웠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래서 조금만 빌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3천만 원이 조금이니? 순자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액 반환하시고 앞으로 상가 관리에서 손을 떼신다면 선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갚아요? 어머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 내외가 이렇게 힘든데 건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순자 여사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이 건물은 내 남편과 내가 30년을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던 그 세월의 결과물이야. 너희가 힘들다고. 나도 힘들었어. 그래도 남의 돈은 훔치지 않았어. 어머니,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속였어. 내가 늙었다고 뭘 모른다고 우습게 본 거지. 그게 가장 슬퍼.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빠는 너한테 말했어. 어머니를 잘 모시고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려라고. 근데 넌 어머니 노후 자금을 훔쳐갔구나.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횡령한 금액 3천만 원을 6개월 이내 전액 반환할 것. 둘째, 즉시 상가 관리에서 손을 떼고 향후 어머님의 재산 관리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3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대출을 받든 분할로 갚든 만약 이 조건을 거부하시면 내일 바로 형사고소에 들어갑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여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상가 관리 자료를 반환했고 은행 계좌와 계약서, 원본도 돌려줬습니다. 순자 여사는 다시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70대 노인이 상가 관리를 직접 하기엔 체력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의뢰했습니다. 매달 관리 수수료 30만 원을 내는 대신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었죠. 어머님, 이번 달 월세 수입 내역입니다. 총 375만 원 입금되었고 관리비와 세금 제하면 순수익은 310만 원입니다. 관리회사 직원은 매달 정확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정확히 받게 된 것도 좋았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약속대로 매달 500만 원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했죠.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외로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혼자 찾아온 겁니다. 대학생이 된 손녀는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엄마 아빠는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얼굴을 못 보겠대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손녀는 부모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근데 할머니도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순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괜찮아.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그날부터 손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재산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거라는 걸요. 며느리와 아들은 6개월 만에 모든 돈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송금 확인하셨죠? 그래, 확인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싶어. 근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네, 어머니.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순자 여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어머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나중에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손녀에게 상속한다. 다만 손녀가 성인이 되어 재산 관리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신탁 관리한다. 아들에게는 예금 일부를 남긴다.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또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재산 지키기 모임이라는 작은 커뮤니티였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들이 제 통장을 몰래 관리하다가 저희 딸은 명예 이전을 자꾸 종용해서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재산 관리는 절대 가족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자식이라도요. 전문기관을 이용하세요. 증거는 반드시 확보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모든 걸 본인이 직접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겁니다. 순자 여사의 조언은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많이 아파. 근데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을 줘.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 여사는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문은 열어두었죠. 그날 저녁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했네. 순자 여사는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 재산 착취.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례의 30% 이상이 경제적 착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70% 이상이 가족, 특히 자녀와 며느리, 사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하지만 재산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순자 여사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요. 사람 마음은 재산 앞에서 쉽게 변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 관리는 투명하게 하세요. 가족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전문기관, 신탁 서비스, 변호사를 활용하세요. 둘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모든 거래 내역, 계약서, 통장 사본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세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셋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겁니다. 명확한 유언장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변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주민센터, 도움을 청할 곳은 많습니다. 순자 여사는 70대의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법을 공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그분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돕는 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세요. 순자 여사는 이제 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재산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